안녕하십니까? 언어논리 영역 해설을 맡은 김혜경 사무관입니다. 네, 그럼 5급 언어논리 영역 문제 32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그럼 우선 지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촛불의 연소와 동물의 호흡의 공통점입니다. 촛불의 연소와 동물의 호흡 모두 공기 중에 산소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의 다른 정보는 공기 내에 산소가 줄어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촛불은 꺼지고 동물은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A가 실시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가 실시한 실험의 주제는 식물의 광합성과 산소 발생에 관한 3가지 실험입니다. 그리고 A는 실험을 통제하여서 산소 부족만이 촛불이 꺼지거나 쥐가 죽는 환경 요인이 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만약 실험의 결과로 촛불이 꺼지거나 쥐가 죽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원인은 산소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험의 결론은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과 이산화탄소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식물의 산소 생산에 빛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 실험 1, 2, 3의 빈칸에 들어가는 실험 내용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보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기억입니다. 보기 기억에서는 2가지 조건 하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빛이 있는 곳에서 밀폐된 유리 용기에 쥐와 식물을 넣어두었고 일정 시간이 지나도 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빛이 없는 곳에서 밀폐된 유리 용기에 쥐와 식물을 넣어두었고 그 결과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쥐는 죽는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앞서 실험의 과정에서 쥐가 죽는 유일한 원인은 산소 부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빛이 있는 곳, 없는 곳의 차이가 산소가 부족한지 충분한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 있는 곳에서는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여 쥐가 죽지 않았지만 빛이 없는 곳에서는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지 못하여서 쥐가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억이 들어갈 알맞은 공간은 실험 2번, 니은이 되고 이로부터 식물이 산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 보기로 넘어가서 보기 니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니은도 마찬가지로 2가지 조건 하에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밀폐된 용기에 촛불을 넣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촛불이 꺼지지만 두 번째 조건은 식물과 함께 촛불을 넣어두면 동일한 시간이 지나도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 2가지 조건의 차이는 촛불과 함께 식물을 넣은 경우와 넣지 않은 경우입니다. 식물을 넣은 경우에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지만 식물이 없는 경우에는 촛불이 꺼진 것으로 봐서는 식물이 생산한 산소를 통해서 촛불이 계속 연소하거나 혹은 촛불이 꺼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보기를 찾아보면 여기 식물이 산소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니은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기 디귿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디귿에는 3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빛이 없는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였다. 두 번째 조건은 빛이 있는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빛이 있는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한 경우였습니다. 결국 이 3가지 조건의 차이점은 첫 번째 경우는 빛은 없고 이산화탄소는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빛은 있되 이산화탄소가 없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빛과 이산화탄소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조건의 실험 중에서 유일하게 빛과 이산화탄소가 모두 있는 경우에만 광합성이 일어난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실험의 결론은 빛과 이산화탄소가 모두 있어야 광합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이 들어갈 곳은 실험 3번이 되고
이로부터 식물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빛과 이산화탄소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기역, 디귿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는 선지 2번이 되겠습니다. 5급 언어논리 영역 문제 36번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우선 지문의 내용을 잘 읽고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정보는 새로운 관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서류 심사 접수자, 그리고 면접 대상자, 새로운 관리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지문을 잘 읽어보면 서류 심사 접수자는 갑, 을, 병정, 무의 5명이고 이들을 서류 심사를 거쳐서 면접 대상자 총 3명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관리자는 2명이 선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갑을 병정무 5명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고 그 대화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화 중 3명의 진술은 참이고 나머지 2명의 진술은 거짓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대화를 잘 읽어보면 서로 충돌하는 진술이 있습니다. 우선 갑은 병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어 라고 서술을 합니다. 그런데 을은 병은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어 라고 서술을 합니다. 즉 갑과 을은 서로 충돌되는 서술을 하고 있으므로 갑과 을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 정은 면접에서 병과 무와 함께 있었어 라고 서술을 합니다. 따라서 정은 면접 대상자에 병이 포함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병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어 라고 말을 하는 갑의 의견과 충돌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은 서로 충돌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갑과 정 또한 서로 충돌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면 무의 경우 나는 갑과 정이랑 함께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어 라고 합니다. 즉 무의 말에 의하면 면접 대상자는 갑, 정, 무 이렇게 3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병이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을의 의견과 또 충돌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갑과 정과 함께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라고 말하는 무의 서술과 면접에서 병과 무와 함께 했었다 라고 말하는 정의 서술 또한 충돌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무와 을, 무와 정이 서로 충돌하는 진술을 하여서 이 충돌하는 진술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둘 다 동시에 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3명의 진술은 참이고 나머지 2명의 진술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 묻는 것은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성립하는 사실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된 사람은 당연히 면접 대상자로도 선발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가능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경우를 나누기 위해서 우선 경우 1번 갑이 참을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갑이 참을 말하고 있다면 을은 갑과 충돌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자동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갑이 참을 말하고 있으므로 그와 충돌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정 또한 자동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명의 진술은 참이고 2명만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거짓을 말하는 2명이 나왔으니 나머지 병과 무는
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갑이 거짓을 말하고 을이 참을 말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을이 참을 말하고 있으므로 을과 충돌하는 진술, 즉 갑과 무는 자동으로 거짓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거짓인 진술을 말하고 있는 2명이 나왔으므로 나머지 3명은 자동으로 참인 진술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다른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갑과 을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갑만 진실인 경우, 그리고 을만 참인 경우. 그럼 이 외에도 갑과 을이 모두 참인 경우와 갑과 을이 모두 거짓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갑과 을이 모두 참인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모순되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갑과 을이 모두 죄송합니다. 갑과 을이 모두 거짓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갑과 을 두 사람이 거짓이므로 나머지 병정무가 참이라는 뜻인데, 병정무 중에 무와 정이 서로 충돌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 3번 경우는 모순이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3번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경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2가지 경우가 이 2가지이므로 이 2가지 경우 모두의 참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경우 갑, 병, 무가 참을 말하고 을과 정이 거짓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을 면접 대상자, 새로운 관리자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갑, 병, 무가 참을 말하고 을과 정이 거짓을 말하는 경우에는 갑, 병, 무가 참을 말한다고 하였으므로 이 서술을 그대로 표에 옮기면 됩니다. 갑의 경우 나는 면접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고 병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어 라고 하였으므로 갑은 면접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고 병은 탈락했어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참인 진술, 무는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었어 라는 병의 진술을 반영을 하면 무는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이 되었고,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면접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의 진술, 나는 갑과 정이랑 함께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어 라고 하였으므로 갑과 정, 무가 면접 대상자로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로는 무를 포함하여 2명이 선발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경우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을, 병, 정이 참을 말하고 갑, 무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입니다. 을, 병, 정. 이 참을 말했으므로 을, 병, 정의 서술을 그대로 표에 옮겨보겠습니다. 을은 나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병은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어 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지만 병은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라는 을의 서술을 옮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병은 무는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었어 라고 하였으므로 무는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이 되었고,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 또한 면접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의 서술을 보면
나는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었고 면접에서 병무와 함께 있었어 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서술을 옮겨보면 나는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었고 면접에서 병무와 함께 있었어 라는 서술을 표에 옮겨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 두 가지에서 모두 참인 서술을 보기에서 고르면 됩니다. 이 보기에서 갑은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라는 1번 선지는 1번 경우에는 참인 진술이지만 2번 경우에는 아니므로 1번 선지는 틀렸습니다. 2번 선지의 경우 을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였다라고 하는데 1번 경우와 2번 경우 모두에서 면접 대상자 중 을의 이름은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1번, 2번 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참인 진술입니다. 그리고 3번 병은 면접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라는 서술은 2번 경우에는 옳은 서술이지만 1번 경우에는 옳지 않은 서술이므로 항상 참인 것은 아닙니다. 4번 선지에서는 정은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2번 경우에는 정이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1번 경우에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도 틀린 선지입니다. 5번의 경우에는 무는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 무는 1번, 2번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새로운 관리자로 선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린 선지입니다. 따라서 항상 모든 경우에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